예상치 않은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끝난 어제 4.13 총선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충격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다, 여태까지의 여론조사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새누리당이 절반 조금은 미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대패할 거라고는 저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더민주당이 다만 수도권의 분위기로 볼 때 115석에서 125석 사이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의당은 저는 호남을 저렇게 섞어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호남을 국민의당이 사실상 다 먹었는데도 호남에서 쫓겨난 더민주당이 123석으로 1당이 되고 새누리당은 한 석이 뒤지게 됐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이것이 과연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파동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이 상향식 공천,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이한구 공관위원장과의 충돌, 살생부, 녹취록,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처리하고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한다 하고 정리할 거 정리했다면 조금은 나았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드디어 김무성 대표가 옥세련이라고 부르는 도장을 갖고 찍지 않겠다라는 전무후무한 일을 국민들 앞에 노출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표를 달라는 것이 과연 염치 있는 짓인가?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미쳤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누리당을 향한 여론이 좋다면 이런 것도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권이 세개로 분열되어 있고 역사상 저렇게 확실하게 세개로 분열된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론조사나 여러가지 지표도 새누리당에 나쁘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가 좀 싸워도 160석에서 170석은 무난하고 잘하면 180석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싸우면서 왜 총선 전에 확실하게 서로 정리를 하든지 갈라서든지, 안 그러면 총선 전에 아예 대표직을 끄집어 내두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싸우면서 총선을 향해서 뚜벅뚜벅 온 것일까요? 비박과 친박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가 총선 전에도 총선 과정이 공천 과정에서도 누누하게 이야기했다시피 결국은 개헌을 향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향해서 친박과 비박이 입장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헌을 해서 나눠먹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통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저렇게 싸우면서도 온 것이고, 마지막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3대3으로 세 곳은 공천하고 세 곳은 무공천하는 식으로 했던 겁니다. 자, 고작 유승민, 이재호 두 사람을 위해서 당은 엄청난 생채기가 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친박 마케팅이니 진박 간별사니 온갖 국민에게 정말로 꼴사나운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여기에 녹취록과 또 녹취록에 나온 욕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더라 하더라도 저렇게 참패는 안 됩니다. 지더라도 140석 이래지죠. 그럼 저렇게 참패된 것은 무엇이냐? 현재 새누리당과 현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시각이 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여러가지 어떤 핵심적인 정책들이 기득권을 향해서 가고 있다,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았고, 특히 20대에서 40대 계층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자, 여권의 지지자들이 소극적으로 투표에 불참하거나 보이콧함으로써 항의를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요,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야권이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다가 돌아선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무조건 야당이 좋아서, 국민의당이 좋아서 비례대표를 주고 더민주가 좋아서 그 지역구 의원을 찍어준 게 아니라 단일화가 되지 않고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 부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서 단일화가 진행되는 모양새로 수도권에서 더민주당이 82석이나 이렇게 큰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나 세워놓고 찍으라고 강요하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패가 영남에서, 특히 부산에서 5석, 영남에서 9석을 넘어가게 한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법 통과, 이런 부분이 마치 야당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야당 보고 빨리 법을 통과시켜라,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TV에서 뉴스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무능한 국회 심판, 일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야권 심판에 동의하기보다는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가고 있는 방향이 근본적으로 중산층이나 서민을 위하는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힘있고 권력있고 기득권인 사람들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박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 세계가 어렵다, 개방 경제로 100%,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나아질 환경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해를 좀 해달라, 다만 좀 더 가지고 좀 더 있는 쪽에서 이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모두가 좀 참고 믿어달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솔직히 내 임기 안에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이런 어떤 심각성을, 투자도 되지 않고 소비도 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돈이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돌지 않고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에, 한마디로 저금리에 이렇게 가는 부분엔 이건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달라고 겸허하게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투감은 뭐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 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순간을 넘기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요. 지금 뭔가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 명자가 역성혁명론에서 민심은 물과 같고 군주는 배다. 자, 물이 배를 바다에 띄울 수도 있지만은 배를 전복시켜서 뒤엎기도 한다. 자, 백성의 마음은 무상이다. 일정하지 않아서 항상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새로운 왕조를 열어서 뒤집는다. 이것이 민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철벽 40%, 또 더 나아가가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새누리당의 지지율 하한선 40%, 내려가봤자 35%는 된다. 그리고 온갖 뭐 보수 우파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우리들끼리 자아자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거다, 대승을 할 거다. 자,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졌어요.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기가 찰 때는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에도 말을 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점점점 다들 입을 다뭅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샌더스와 트럼프의 열풍도 결국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득권 중심의 경제를 추진하는 공화민주당을 겨냥한 부분이고요. 한국에서 이번에 벌어진 이 부분도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잘했다 어쨌다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사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자, 무소속 7명 넣어서 129명으로 만들어서 일당이다, 그러고 보궐선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7석 6석 해서 차츰 모아가면 과반수가 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다가는 정말로 내년 대선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 유력 대권 후보들 많이 탈락해버렸습니다. 별 방법도 없습니다.